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의 황수동입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CJB 시사공방.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충북의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용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시사공방과 함께해 주실 텐데요. 먼저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용 의원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북 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앞으로 시사공방 재밌게 만들고 또 유익하게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허창원 의원님. 네, 민주당 전 도의원 허창원입니다. 시사공방이 이제 새로 개편돼서 저희들이 처음 출연했는데요. 우리 도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의원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사공방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말 많은 차 없는 도청입니다. 차가 없으면 이 도청이 조금 한산해지고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차 없는 도청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나, 도청이 이렇게 좀 어수선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말도 많고요. 좀 시끄러운데 일단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 그리고 나아가 문화 공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에게 도청 내 주차를 조금 사실상 금지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와 직원 간의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도청에 현수막까지 지금 이제 내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허창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통의 부재에서 온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님이 취임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산적한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데 빨리 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논란이다, 소통의 부재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불필요한 논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논란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제 도청 내부의 문제가 현재 이제 정치권 그리고 도민 외부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뭐 불필요하던 필요하던 빨리 이 논란이 좀 종식이 돼서 우리 도민이 바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논란이 종식이 되고 도청 현안에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청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원래 이제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공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수위 때 이게 나오고 지금 불거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 지금 어떻게 나오고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영환 지사를 선거 기간 내내 한 보름 넘게 지근거리에서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네. 충북 전역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김영환 지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을 때 김영환이라는 분은 그 후보 시절에 그분은 머릿속에 충북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행복 그거로 가득 차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의 일원으로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현재 그러고 도청의 주차장을 막상 가보시면 거의 주차장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그 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복잡하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약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급하게 민원을 불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차장의 용도로서는 도저히 쓸모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명품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7월 26일이었죠. 도청 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노조 또 이런 식으로 약간 12명 정도가 모이셔서 그때 처음으로 공론화돼서 8월 8일 날부터 5일간 시범운행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주차를 좀 안 했으면 하는 협조 차원에서 지금 자율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율적 참여로 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용 도의원님께서 선거 기간 얘기를 잠깐 하셔서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제 봤을 때는 충청북도를 위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환 지사님이 정책을 꾸밀 때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선거 기간 중에도 현금성 공약도 그렇고 노영민 당시 도지사 후보께서 뭐 70만 원 얘기하면 100만 원 얘기하시고 어떤 그때 즉흥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파크라는 부분도 용역비도 10억 이제 발주하는 상황에서 다시 결제를 보류하고 또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너무 즉흥적으로 나온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또 주차타워를 또 없던 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영환 지사님이 너무 충북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당신의 의욕만 앞서고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뭐 다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고요. 우리 그 지사께서는 우리 이제 충북을 고향이시고 모든 정치 활동을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직 충북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돼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100일도 안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또 지사님이 앞으로도 좀 더 충북을 좀 더 연구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하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좀 이게 정치와 행정은 약간 좀 틀리거든요. 물론 뭐 정치인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만 충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까지는 좀 듣는데 좀 시간을 들이시면 어떨까. 그래서 충북을 파악하고 여러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즉흥적인 정책이 나왔다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도민들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차 없는 도청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통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뭔지 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아까 주차가 부족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차난 해소인지 아니면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지 심지어 탄소 배출 감소 얘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목적이 뭔지를 좀 그게 불분명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 취지는 네네. 처음에 이제 기본 취지는 민원과 환경을 같이 생각했던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명품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가장 큰 기본 취지였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저도 허창원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 부분을 좀 더 주차장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소통이 좀 이루어졌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부분들을 좀 설명도 좀 해주고 또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 때는 명품 문화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상당공원을 연계해서 하는 그 공원화 작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문화유산으로도까지도 되는 우리 도청 건물 주변을 좀 문화적인 공간을 좀 만들자 하는 게 지사님의 아마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적인 공간이 거의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통이 좀 덜 되고 즉흥적이라서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지만 문화적인 공간으로 나중에 탈바꿈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영환 지사님이 이제 도청에 딱 들어갔을 때 첫 인상이 그랬을 거예요. 네. 저도 도의원 때 그랬으니까 일단 정문에 딱 들어서면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아마 지사님도 도청 정문을 들어가시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과 좀 협의도 좀 이루어졌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도청에 있는 주차장 공간도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상당공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상당공원이 사실은 방치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라는 곳은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이든 어떤 복지든 제공하는 어떤
본연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도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정책이나 예술 정책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게 도의 본연의 목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전에도 이제 이시종 지사님이 경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문화나 관광 쪽에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7개 광역단체 중에 이제 10위권 안에는 들지도 못하고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우리 그 지사님이 이제 오셔서 문화예술 정책을 피실 거면 그 충청북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정책을 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에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딱 들어오면서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생각을 너무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본연의 역할인 정책을 통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문화 관련돼서는 충북이 뭐 하위권에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지사님의 그 행정에서도 실수라는 건 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우리 무술축제 같은 경우는 좀 실수 행정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거 있으니까 지금 첫걸음 뛰시는 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 보완할 거고 또 의회에서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차피 우리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도민이 뽑아주시고 도민이 믿고 맡겨주신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시끄러운 이 문제도 바로 해결하실 능력 충분히 계신 분이고 또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또 멋있게 만들어 놓으실 분이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좀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이시고 허 전 의원님께서는 처음 도청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아예 부정적인 입장이시네요. 이게 차 없는 도청이라고 하면 일단 접근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떤 정책보다도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구성원들과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 없는 도청을 만들자라고 접근을 했으면 누구나 공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꾸미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상경 도의원님께서 이시종 지사님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무예 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시험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 도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 지금 법률이 좀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도 사실은 더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건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토론해서 그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김영한 지사님 너무 빠른 즉흥적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천천히 이렇게 좀 상황을 봐가면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쨌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펼쳤는데 80%가 차움 도청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영환 지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타협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물러서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굽히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뭐 노조에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80%의 반대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 그 설문조사를 노조가 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시민들도 다 이용을 하는 거고 또 공공기관의 공공주차장을 도민과 시민이 아닌 우리가 이 주차장의 주인이다 하는 뜻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조에서 먼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자체는. 네. 그래서 좀 밥그릇 싸움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만할 것 같고요. 또 노조의 입장문을 한번 제가 봤어요. 네. 노조의 입장문을 보다 보니까 이 지사와 도청 직원을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입장문에. 뭐 밥상 문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밥상이 작다 해서 뭐 방바닥에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이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뭐 그 노조의 입장처럼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새집 져서 들어오셔서 리모델링 조금 하신다는데 좀 이렇게 찬성도 좀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식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걸 한다니까 불편하다니까 외부에다가 주차장도 더 확보해서 만들어준다 하고 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서한문까지 작성해서들 각자 보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식들아 나 좀 이해 좀 해줘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버지 나빠요 하면서 현수 막 붙여요. 피켓 들고 시위해요. 서운한 감정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서로 부자지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결말이 나서 좀 바로 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나기를 바라시지만 예. 얘기를 듣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입장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소통의 문제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추들을 끼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노조 쪽을 탓하기도 그렇고 지사님들 탓하기도 그렇고 좀 평행선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김영환 지사님 SNS를 올린 영상들을 가끔 보는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SNS상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주무관님들하고 아마 상담을 하는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올린 것 같은데 김영환 지사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제가 모습을 봤는데 과연 저 모습이 소통하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본인 말씀하시는 것만 딱 잘라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올리신 영상이니까 저희는 그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특성상 도지사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해서 이야기한다?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일반 우리가 외부에서 소통하는 부분에 5배, 10배 정성을 기울여야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SNS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과연 지사님이 올리신 영상 저것을 보면은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추진된 정책이 첫 단추를 띄우고 나서 시범 운행 속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지하지 않고 이제 자존심 대결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옛날 속담에 들은 게 있으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다독여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다독여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이 차원도청 시작할 때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 그런 제가 기사도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가지시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소통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됐다고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당신하고 대화를 했으니 소통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소통이 그러니까 충분히 내 의견이 안 받아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얘기를 했으니 소통이 됐다. 충분히 소통을 했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 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사께서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모시는 동안에도 상당히 소통을 중요시 했었고요. 또 열정도 상당히 넘치셔요. 마음도 따뜻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에도 제일 먼저 이분이 그 직원들과 얘기를 했을 때 했던 게 직원들 그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주자. 그리고 또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사무실 환경까지도 개선하자 갖고 계속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식사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직원을 먼저 위하는 그런 행보를 인수위 때서부터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들어가셔도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그분을 또 제가 지금거리에서 봐왔을 때 그 품성으로 볼 때는 굳이 소통이 안 되고 지사와 노조 간의 갈등을 너무 부각시키는 건 소통이 안 됐다고 부각시킨 거는 좀 짧게 듣고 가야죠.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 네. 제가 도의원을 해보면은 여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특히 도지사님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주는 소통,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외부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이제 반대도 반대지만 그 주차장법 위반이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안 시키고 거기에 뭐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주차장법에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네. 이게 나와서 지금 추진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것도 안 알아보고 시작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즉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이 먼저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적재물을 쌓아놓을 때는 주차장법 위반이 되겠지만 네. 지금 그런 주차장 라인을 없애서 주차장 그 자체에다가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뭐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서 그 주변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만 비우는 상황이라 뭐 그 주차장법에 위반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또 주차장법이 우리 도청 건물이 한 35,000회배, 32,000회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다제곱 정도. 그래갖고 법정 주차 대수는 한 325대 정도.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청주시 그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그 충분히 325대만 넘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377대로 돼 있습니다. 네. 직원이 이용하는 게 한 170여 대 되고요. 그러고 외부 주차장으로 이제 그 주차장 법에도 보면은 15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건물은 600m 이내에다가 부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외부에 지금 한 47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임대내서 네.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 어느 공간을 좀 양보를 해달라 해서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직원들 주차 한 170여 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양보가 된다 한들 뭐 주차장법에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죠. 전혀 위반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법 위반은 뭐 대수나 또 외부에 계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아까 이제 유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외부에 13곳 그리고 470여 대 그리고 4억 원이 넘는 주차장비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도청이라는 곳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용이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도청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나눠져 있어서 네. 사실은 공간 활용 면에서도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공간 활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상당공원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면 그런 공간 등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충분히 공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도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도에서도 이제 울타리를 철거를 해서 상당공원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김영환 지사님이 쓰셔야 될 정책은 전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당공원에 사실은 머무는 공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공원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죽어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뭐 차 없는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은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 찬성은 47.9%, 반대는 44.4%가 나와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지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이제 팽팽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또 현장에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 그 여론조사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47%, 44% 정도, 한 3, 4%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뭐 찬성이다 반대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오차 범위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시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저게 만약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주차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꿨을 때 민원인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그 문화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이 더 홍보가 되고 소통이 된 뒤에도 과연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 제가 접근을 해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도청 들어가니 요즘 주차하기도 편하더라. 그러고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청이 좀 훤하게 비어서 좀 주차하기도 편하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난번에 간단한 음악회 할 때 또 참석했던 우리 도청 직원분들을 한번 뵀는데 그분도 점심 먹고 와서 그냥 좀 즐겁게 잘 봤다. 자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 자꾸 찬성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그쪽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유엔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여론조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레이크파크가 60%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문제도 찬성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청이라는 곳이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단체처럼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기초단체보다는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청이라는 곳을 만약에 직원들 주차를 빼면 시내 이제 성안길이라든가 이제 볼일 볼 분들이 이제 차를 메울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 주차를 안 하지만은 결국은 직원들이 빼고 나면 성안길 주변 항상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로 채워질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 시절에 보면 그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느티나무 아래서 그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차 공간 좀 몇 대 뺐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화 예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논란보다는 실효성이 너무 적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효성이 적다. 그러면 좀 지켜봐 달라.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유상용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나오셔서 차 없는 도청 갈등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좀 차 없는 도청으로 인한 갈등이 좀 빨리 해결돼서 지금 민생을 돌보는 데 도청이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CJB 시사공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